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극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용 정리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함수에 대한 극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것만 좀 먼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 보세요. 봅시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간단하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fx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fx 값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일까요? 지금 원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0에 대한 우극하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야? 0인 거죠. 그치? 다시 리미트 x가 0에 대한 좌극한일 때 fx가 있어요.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럼 이걸 타고 올라갈 테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얘를 한번 비교해보죠. gx라는 놈이 있는데 제가 gx라는 함수를 x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gx는 그냥 0이라는 함수인 거죠. x축, y는 0이라는 함수.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미트에 x가 0에 대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gx 값은 얼마가 됐을까요? 0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약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데요. fx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오긴 오는데 목표 지점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큰 지점이었겠죠, 여기가. 0보다 조금. 이렇게 쭉 그래프를 타고 내려오긴 할 텐데 목표 지점은 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이 지점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똑같은 0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얘는 0에 대한 우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에 대한 좌극한일 때 이때에 대한 이 0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 그래프를 타고 오긴 할 건데 0의 아래쪽에서부터 0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아주 작은 요 지점 정도를 위해서 방향을 취해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0이라고 표시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좌극한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gx는 그냥 계속 0이었던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진짜 0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 약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이 미묘한 온도차가 어디에 활용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활용됩니다. 잠깐만요. 봅시다. 바로 요놈이거든요. 잠깐 좀 보자.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이에요. x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g의 fx를 묻고 있어요. 0에 대한 우극한이죠.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쫓아서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0은 맞아요. 근데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온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이 gx, 이 겉에 있는 이 겉함수가의 극한값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0에 대한 우극한, 물론 지금 x-2의 제곱 자체가 연속함수이다 보니까 그냥 0을 대입해도 똑같이 4가 나오지만 0의 우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 속함수부터 볼 건데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 그래프를 쫓아서 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은 맞는데 그런데 gx 입장에서는 이 겉함수 입장에서는
얘 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1로부터 큰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연속함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만. 이해될까요? 밑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합성함수죠. 지금 이것은 합성함수입니다. fx라는 겉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x 플러스 1이라는 이 속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죠. 1, 마이너스 1,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자극한입니다. 이 속함수부터 볼 건데요. 0에 대한 자극한이야. 0 쪽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겠죠.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 그래프를 차면서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1을 향해서 오는 거겠죠. 그럼 얘는 1을 향해서 오기는 오는데 1보다 1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1의 자극한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질을 끌고 와서 이쪽에서 보시는 거죠. 1에 대해서 자극한이라고 얘를 쫓아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최종 극한값은 0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0 플러스예요. 이번 fx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합성을 했어요. 0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얘부터 보실 거예요. 0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이쪽 부분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 그래프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얘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에요. 하지만 얘도 정의형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의미를 갖게 돼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f 값을 찾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얼마일까요? 1이 됐겠네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잘 연습해 주시고 저랑은 여기 나와 있는 60번 문제를 좀 잠깐 보죠. 보세요. 60번 문제 잠깐 좀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대한 gx예요. 뭐야? 얘 그냥 우극한 자극한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gx 입장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왔을 테니까 요 그래프를 찾아서 왔겠죠? 얼마입니까? 우극한은 1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좌극한은 이쪽 방향으로 왔겠죠. 그렇다면 얘는 이 그래프를 타고 왔을 거라고요.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뭐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니은서부터 보도록 하죠. 니은 보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을 우리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우극한부터 찾아보죠. 우극한. gx 입장에서부터 볼 겁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은 방금 봤지만 1이죠. 그런데 그냥 1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1인지 아니면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볼까요? 얘는 지금 아까부터도 계속 1이었고 아까도 1이고 지금도 1인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F1과 같아요. 이해될까요? 다시 좌극한 입장에서는 얘는 아까 2를 향해서 왔었죠. 이렇게 2. 아까도 2고 지금도 2예요. 따라서 얘는 그냥 F2 함수값과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이해될까요? 니은과 디귿을 한번 구분 줘보죠. 이번엔 gfx예요. 마이너스 1 입장에서 봅시다. 알겠지?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부터 따져보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0에 대해서 오고 있기는 한데 위에서 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0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g에 0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gx 입장에서는 다시 0 플러스니까 나의 정의역이 0 플러스니까 x값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얼마입니까? 0이었을 거고요. 좌극한을 보도록 하죠. 좌극한은 g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0으로 오기는 0으로 와요. 극한값이 얼마냐? 0이죠. 하지만 얘는 정의역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 좀 작은 쪽에서 왔겠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따라서 gx 입장에서는 0에 대한 좌극한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입니까? 1이죠. 서로 다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2번 문제 내용도 잠깐 좀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하네. 그 다음에 fx 빼기 gx는 2가 되어져 있는데 발산하는 함수와 gx가 있는데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발산하는 함수와 발산하는 함수끼리더라도 수렴할 수 있어요. 조사해 보셔야 되는 거고 발산하는 놈이 수렴하는 놈을 빼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발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얘는 아닌 경우 gx는 발산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fx의 의미는 알지만 gx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함수를 치환을 해주시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hx라는 함수는 fx 빼기 gx라는 성질을 하나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값은 얼마다?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 따라서 2fx라고 할 수 있고 빼기에 3배 gx는 정확하게 어떻게 발산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gx는 fx-hx라는 성질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fx-hx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도 fx에 플러스 gx죠? 플러스 gx. gx는 fx에 마이너스 hx가 됐을 테니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요 놈만 정리해볼게요. 요 놈만 정리해 주시면 2fx에서 마이너스 3fx니까 마이너스 fx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hx가 됐을 것이고 fx 플러스 2fx니까 2fx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hx가 됐을 것이고 여기가 괜찮아. 그런데 hx는 지금 뭐 한다고? 수렴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fx가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 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정리할 때 하겠지만 여기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전체적으로 fx로 나눠줄 겁니다. 왜 나누지? 좀 이따 보면 될 거야. 직접 나눠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플러스 fx분의 3hx 그 다음에 2가 됐을 거고 fx분의 hx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다 이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분의 hx를 봅시다. 보통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었고 hx는 x를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2로 수렴을 하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2니까 얼마가 된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0이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른 문제들도 한번 좀 봐볼까요? 다른 문제는 더 쉬워. 봐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 fx가 3이래. fx가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 형태가 3이래. 그래서 이 함수를 마찬가지 hx로 치환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x 플러스 2의 fx가 hx가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hx 값은 뭐다? 3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미트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됐을 것이고 fx는 뭐가 됐을 거야? x 플러스 2분의 hx가 됐을 것이고 이해되니? 그러고 나면 뭐가 돼? 약분이 된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3 곱하기 hx만 남게 되고 가장 기본은 대입이니까 이 새끼 수렴하지? 얼마로 수렴해? 마이너스 5로 수렴할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hx 값은 얼마? 3 곱해질 테니까 얼마? 마이너스 15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음처럼 정리하셔도 좋고 또는 뭐 얘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저 뭔지 몰라서 그냥 인수분해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식을. 이거 그냥 인수분해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 수렴하잖아. 마이너스 5로. 물론 얘네들도 수렴하긴 하지만. 근데 이 모양새를 보아하니 어디 있어? 이 조건과 모양새 똑같죠. 그치? 따라서 이놈은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좋다.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듯이 야 네가 무슨 hx야 넌 3이야 라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만 아무튼 각자의 선택입니다. 괜찮을까요? 나머지 문제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67번을 잠깐 보죠. 67번 문제를 풀어오실 때는 많이 틀려 오셔야 돼요. 많이 틀려 오시고 해야지. 많이 틀리니까 짜증나서 안 풀었어 이러면 전혀 도움이 안 돼. 많이 틀려도 괜찮아. 물론 뭐 시간적인 투자를 좀 더 하셔서 내가 왜 많이 틀리지? 고민해서 오시고 또 고쳐오시면 더욱더 좋긴 하겠지만 최소한 많이 풀어서 오셔야 된다. 아무튼 67번 집에 와서 문제 푸실 때 당황하실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거든요. x가 얘는 0으로 가. 아까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었다고. 하지만 지금 얘는 아예 극한으로 가는 방향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x가 1로 가는 것을 x가 0으로 가게 하려면 x-1은 x가 1로 간다라는 얘기는 x-1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x-1을 t로 치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t는 0으로 갔을 것이고 얘는 x-1의 세제곱 빼기 1분의 x-t니까 미안합니다. t 플러스 1이죠. t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ft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영역이 같아지게 되죠. 이해될까요? x-1이 t였으니까 x값은 t 플러스 1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에다 t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으신 겁니다. 또는 나중에 우리가 음꼴 형태까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그걸 배우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대입을 해봤더니 이 새끼가 0.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보는 순간에
얘를 이렇게 먼저 쪼개보는 겁니다.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fx-1. 그렇다면 얘가 특정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얘네들로 나누었을 때 얘는 100% 수렴하죠. 그렇다면 얘는 x-1에 f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k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얘가 수렴하니까 얘는 쪼갤 수 있을 거라고.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할 거고 서로 쪼갤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서로 쪼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갈 테니까 그럼 요 식을 요렇게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 우리가 계산해 주시고 곱하기 얘는 1을 이미 대입하고 나면 3분의 1이 된 거죠. 이 값이 어떤 특정 값이 됐을 테니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구하지? 이런 아이디어 속에서 x-를 t로 치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보자마자 치환해서도 좋고 식을 정리하다 보니 아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주어진 조건과 비교하다 보니 아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괜찮을까요? 수렴하는 값과 수렴하는 함수와 수렴 함수를 곱하면 얘는 100% 수렴하죠. 그래서 얘를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면 곱한 값은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새끼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수렴해요. 그럼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있어요. 왜냐면 발산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이 곱해졌을 때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언제?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얘가 0이 됐었을 때 그때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우극한 마이너스 2, 좌극한 2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발산하고 있었어. 근데 수렴하는 놈이 0으로 똑같이 되게 된다면 0이란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얘가 0이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 3분의 1로 수렴하잖아.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얘는 무조건 수렴 곱하기 수렴일 수밖에 없다. 밑에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쪼개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수렴할 때만 쪼개질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기억번. 각각 수렴하면 gx도 수렴하냐? 맞습니까? 거짓이죠. 왜냐면 fx 수렴하고 얘 수렴하면 얘 수렴을 한다 이건 맞아. 근데 얘와 얘가 수렴하게 되면 얘가 되나?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랑 어떻게 했길래 gx가 남게 될까?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fx gx가 된다면 얘는 알파 분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약분이 됐을 테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한 gx 값은 알파 분의 베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이래. 왜 거짓일까요? 나눌 때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될까요? 0으로 수렴하시게 되면 얘는 발산하게 되죠. 우리 신에서 무한수 했었는데 0분의 1 얼마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였었어요. 그래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니에는 어떻게 돼야지 g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gx분의 fx 나누기 fx가 되면 얘가 g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극한값, 여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서 나누어 주시면 될 텐데 그렇다면 리미트 gx가 나타날 텐데 마찬가지 뭐가 없다? 얘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없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럼 디귿은 맞는 걸까요? 디귿은 맞는 걸까? 수렴하는 애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수렴한다고. 다만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된다. 나누는 수의 극한값이, 나누는 식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 놈을 어떻게 해야지 fx가 나와? 지금 gx분의 fx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fx가 나오겠냐고. 곱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얘가 뭘로 수렴하든. 이해되니? 따라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한다면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69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대입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분수 형태니까 뭐 인수분해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됐겠죠. 계산하고 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0분의 0, 그 보통 음꼴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 조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먼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꼴입니다. 우선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FA가 0이다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fx 자체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인수정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FA가 0이라는 얘기는 fx는 x-a가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내용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한번 보자면, 잠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x축이 있는데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a라는 점을 찍고 지나가. 그럼 이것도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fa가 0인 거죠. 그렇다면 이 fx는 x-a가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fa가 0인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기면 얘도 fa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살짝 접해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얘는 x-a의 제곱을 갖고 있고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a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얘는 x-a의 세제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fx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아무튼 이렇게 x-a의 hx가 됐다라는 얘기는 위에도 fa가 0, 아래도 ga가 0이라면 x-a를 둘 다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유리화를 하든 또는 통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이 공통 인수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는 약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음꼴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금 은꼴인 거 확인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항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셨을 것이고, 얘도 3차는 조립제법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1, 0, 1, 2가 됐을 테니 마이너스 1로 계산해 볼까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을 테니 지금처럼 무조건 x 플러스 1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약분되고 나면 얘네들만 남을 것이고,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요만큼은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 유형 8번 문제도 볼까요? 은꼴인지 몰랐어? 우린 제일 먼저 뭐 하신다고? 대입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루트의 9 빼기 5에 빼기 2분의 3 빼기 3이 오면 0이고 루트 4, 2 빼기 2니까 은꼴이네. 그렇다면 분명히 인수가 어딘가 있다는 얘긴데, 그 인수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또는 통분이라고요. 지금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죠. 얼마씩 곱해볼까요? 루트 5, 루트에 플러스 2씩 곱해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식을 정리 한번 해보죠. 분자는 x-3에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 아래쪽은 x제곱 마이너스 5에 빼기 4가 됐을 테니 x제곱 빼기 9가 됐겠죠.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시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에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됐을 테니 약분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셔도 더 이상 은꼴이 아니다. 은꼴이 될 수도 있죠. 뭐 은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에 내가 x에다 3을 집어넣는데 인수분해 하라고 해서 했어. x-3을 했는데 얘가 x-3에 뭐 세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약분을 했어.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이때 극한값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은꼴이라고 해서 항상 특정값 나오는 건 아니야. 뭐 반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x가 3으로 가고 있는데 x-3의 세제곱이고 x-3인 거야. 그래서 은꼴이네? 그러고서 이렇게 약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을 넣었는데 뭐야? 0분의 1인 거야. 그렇다면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정값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는 두셔야 되겠다. 또는 거기에 88번 조금만 뛰어넘어서 88번만 좀 잠깐 볼까요? 88번을 보시면 여기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무한대라는 것은 뭐야? 0분의 1, 0분의 k 이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꼴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럼 실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0 된 거 맞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니까 분자가 0 되는 것도 맞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은꼴 나왔네. 인수분해, 유리화, 통분. 아, 지금은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분자를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2의 x-1에 2x제곱 플러스 x-1 이렇게 됐겠죠. 2의 x-1에 인수분해 해볼까요? 2, 1에 1, 1이었을 거고 이렇게 됐겠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된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배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 아, 음꼴이 된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랑 약분시키고 나시면 남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배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음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번엔 또 우리가 못 구하는 부정형 중에서 대표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 잠깐만요. 79번 하기 전에. 얘부터 한번 해보죠. 봅시다. 무한대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얘도 무한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인가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어디였었냐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62번 문제를 풀 때 아까 전에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fx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떤 특정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얘는 분모에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여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무한대가 나와 있긴 한데 가장 큰 무한대는 요 x제곱인 거죠. 그럼 루트 x제곱이니까 얼마로 나눠주실 거냐면 x로 나눠줄 거예요.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분배 법칙이 되면서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겠죠. x제곱으로 나눠줬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3.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1, 무한대 제곱분의 1 모두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얘의 극한값은 루트 9 더하기 루트 4 분의 3. 다시 말하면 3 더하기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루트 9만 남을 거고 루트 4만 남겠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분모에서 가장 큰 놈으로 나눌 거니까 얼마로 나눠볼까요? x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알겠지?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리미트에 분배 법칙 하시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1 x제곱분의 1 다시 2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럼 x제곱이 어떻게 돼? 다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하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1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2 더하기 0 얼마입니까? 1분의 2 2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 분모에서 제일 큰 놈으로 나눠줄 거예요. 분모에서 제일 큰 놈으로 얼마로 나눠볼까요?
x제곱으로 똑같이 나눠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렇다면 얘는 1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1분의 0이 됐겠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뭐 2x 세제곱 더하기 뭐 1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분모에서 가장 큰 놈이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누셔야 돼요. x세제곱이 아니라 x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2x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렇다면 분모는 1 더하기 0 더하기 0에서 1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한대의 x값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다음 같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게 되는데 무한대에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급. 무한대에도 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본다면 얘는 지금 2차, 2차 똑같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위아래 모두 0이 아닌 상수값이 남게 돼요. 근데 그래서 1분의 2로 수렴하게 되는데 1은 어디서 나왔을까? x제곱의 개수. 2는 어디서 나왔을까? x제곱의 개수. 따라서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요? 동차식,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다면. 그런데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엄청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이다 보니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분모가 더 커지니까. 반대로 분자가 더 크다 보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경우는 유리화를 하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차수를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있고 분모의 차수가 있는데 차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최고차 개수의 분자의 최고차 항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는 0으로 수렴하시게 되는 거고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만약에 같게 된다면 그때는 물론 여기서 차수는 최고 차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얘는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다. 이게 될까요? 상식이 아니어서 차수가 없다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원리대로 가시는 거죠. 우리 아까 fx가 몇 차인지 모르지만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 fx를 나눴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하지만 다항식이라면 이렇게 푼다. 또는 무리식이라면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이해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형의 두 번째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필기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위에 문제를 잠깐 봐주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변형을 먼저 해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이 나오면 무조건 변형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t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변환이 됐을 것이고 분모는 루트에 4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플러스 t분의 루트에 t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를 넣어봤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 새끼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볼 거라서 하고 나면 얘도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형의 마지막이에요. 부정형의 마지막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에도 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한대에도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잠깐 보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도 급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 한번 해볼까요? 무한대에서 조만한 무한대를 뺀다면 뭐가 될까요? 짐작해 보건대. 되지 않을까요? 진짠가 비교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x예요.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됐을까요? 진짜 무한대로 발산하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죠? 이 함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x제곱으로 강제로 묶어내 볼까요? x제곱으로 강제로 묶고 나시면 1-x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는 무한대 곱하기 1 빼기 0이 됐을 테니까 뭐가 됩니까? 무한대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조만한 무한대에서 큰 무한대를 빼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얘는 뭐 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그죠? 정말 동일하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차수도 똑같고 물론 최고 차수도 똑같고 그리고 개수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다르다면 얘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같을 때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차수하고 개수 같아야 돼? 그럼 뭐 x제곱 빼기 x제곱 이런 건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산이 되지 않으면서 차수가 같고 개수도 같아야 돼? 일반 다항식은 아닐 거라고. 일반 다항식은 동량 정의가 될 테니까. 따라서 그런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식의 형태인 거죠. 무리식은 계산이 안 되니까. 차수는 얘는 똑같이 루트 x제곱차 1차잖아. 얘도 1차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시작이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변형을 시켜놓고 시작하시면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해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84번 한번 풀어보죠.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슬쩍 바꿔봅시다. 굳이 t로 치환하지 않더라도 이제 1-2x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x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이제 마이너스 t로 치환했다가 도로 그냥 x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 다음에 차수 1차 동일할 거고 개수도 루트 1 똑같죠. 따라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산할 만한 겁니다. 유리화 한번 해볼까요? 유리화하면
얘는 1분의가 시작됐을 테니까 루트에 1-2x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x를 똑같이 곱하겠죠. 그럼 얘는 1-2x 플러스 x제곱에서 x제곱을 뺐을 겁니다. 이게 될까요? 지금 유리화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곱해서. 알겠지? 그럼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소거 됐을 거고 1-2x가 분자, 얘는 루트에 1-2x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x가 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도 1차니까 동차항이죠. 동차항은 개수의 b 루트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게 될까요? 루트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최우수의 개수의 b니까 괜찮을까요? 했더니 만약에 여기가 2x 마이너스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아니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그치? 얘는 큰 무한대, 얘는 작은 무한대.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0으로 수렴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반드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계산하시려면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도 필기 좀 한번 해볼까요?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렇다면 유리화를 하셔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계산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필기 한번 해보시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정의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실 텐데, 그 전에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시면요. 54번 잠깐 보시겠어요? 54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리미트 1에 대한 극한값을 살 때는 뭐 1.1 같은 대략적인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어떤 정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서 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과제에서 볼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할 때 가우스 값이면 얼마를 대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있을 때에 대한 가우스를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값에 대한 가우스 값은 그거보다 조금 큰 값, 작은 값을 대입을 해봐서 우리가 짐작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무한대로 발산할 때에 대한 가우스 값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우스 3.2 얼마죠? 3이죠. 그죠? 가우스 3 얼마죠? 3입니다. 가우스 3.9 얼마죠? 3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x든지 간에 어떠한 실수 x이든지 간에 얘는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0과 1 사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걸 h로 잡는다면 0과 1 사이는 아주 작은 h 값으로 표시가 될 거라고. 소수 부분. 어떤 x든지 간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거라고. 이게 될까요? 그런데 정수 부분을 방금 봤듯이 얘를 기호로 표시한다면 가우스 x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우스 x는 x-h, 물론 h는 0과 1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될까요? x분의 6은 x분의 6인데 가우스 3분의 x는 3분의 x라는 실수에서 h라는 값을 뺀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럼 약분되고 나면 뭐가 남어? 2-x분의 6의 h.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 h 값은 아주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요. 무한대분의 어떤 특정 값이 됐을 거라고. 따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할 테니까 이 전체적인 값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발산할 때의 가우스 값은 다음 이 성질을 활용을 합니다. 거기 91번에다가 좀 적어주시죠. 특정 값으로 수렴 보시죠. 유형 12번부터입니다. 따라서 과제를 하실 때는 유형 11번까지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채점을 먼저 하세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다 맞춰?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유형 11번까지 먼저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 물론 틀린 문제도 있겠고 이해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유형 12번부터 넘어오시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가 수렴한대요. 마이너스 1 하면 쟤부터 뭐 해야 돼? 대입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분모가 지금 얼마야? 0. 그럼 0분의 만약에 특정값인 0이 아닌 특정값이었다면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가 수렴했대. 그럼 얘 무슨 꼴이었다? 부정형인 음꼴이었을 것이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도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b와 a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너 0이래. 얘가 0이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분자는 뭘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반드시 또 뭐가 될 것이다? 약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k 값. 다시 말하면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음꼴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나올 텐데 그 값이 바로 3이다. k 값 얼마? 4. k 값 4. 따라서 분자 너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전개하셔서 a 값, b 값을 직접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지금 약간 오버랩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얘가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유형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 좀 보죠. 그 다음 이번에 유형 11번 문제로 유형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유형 13번 문제에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 나왔다. 뭐 하셔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값이 1로 수렴한대. 알겠지? 어떻게 해볼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보다. 그치? 얘는 빼기 무한대잖아. 근데 얘가 어떤 특정 값을 가졌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겠지. 맞아? 그렇다면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부정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작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했던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특정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차식이어야 된다고. 차수도 완전히 똑같고 개수도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따라서 a 값은 얼마라고 이미 짐작할 수 있다. 1. a 값은 무조건 1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a 값은 무조건 1 된 거야. 됐네? 이렇게.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해야죠. 유리화 한번 해봅시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bx에 플러스 x가 됐을 것이고
x제곱 플러스 bx에서 x제곱을 뺐을 테니까 bx만 남았겠죠. 여기에 지금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1 플러스 1분의 b가 바로 극한값이었을 텐데 그 극한값이 1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서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1 나왔다. 2분의 b와 1이 같아야 될 테니까 b값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A를 준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 값으로 수렴하려면 얘는 동차식이면서 개수마저도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그죠? 아까 우리가 필기했었던 거 있었어요. 그죠? 차수와 개수가 최고차의 차수와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야지 동등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발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넘어오실까요? 유형 14번도 잠깐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2로 수렴한대요. 무한대잖아. 이 새끼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뭔가가 2로 수렴을 해? 0이 아니라? fx도 뭐였다? 무한대였다. 그렇다면 이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잠깐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0이 하니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자 부모의 차수는 똑같아야 된다. 개수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이놈은 fx, 야, 너 이렇게 생겼지? 그죠? 최고차항이 2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두 번째 조건 봅시다. x가 1을 넣었어. 1 집었더니 분모가 0 됐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했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따라서 너 0이냐? 아, 그럼 너도 0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F1이 0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야, 너 인수로 있구나.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fx가 방금 2차라는 걸 알았고 최고차의 개수가 2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넌 이렇게 생긴 놈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fx가 x 마이너스 곱하기 2x 플러스 k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2x 플러스 k였을 테니 약분시키고 1을 대입하시고 나면 극한값은 2분의 2 플러스 k가 됐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k값 구해주시면 fx가 완성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101번 문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죠. 이 새끼 x가 4로 가죠. x가 2로 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x가 2로 가. 난 무언가를 4로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x 플러스 2는 4로 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셔서 이 식을 변형해야 돼. 리미트 하면서 얘는 t-4분의 그죠? x값은 t 빼기 2가 됐을 테니까 x값은 t 빼기 2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변형될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6번 문제 110번 문제 그 유형 16번 문제는 해보자. 잠깐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형태에서 fx와 gx에 분명히 함수가 대소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함수는 무조건 대소관계는 있죠. 똑같은 함수가 아닌 한.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여기에 극한을 취하시게 되면
gx가 있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등호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함수는 당연히 같은 거고, 설사 다른 함수라고 하더라도 같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성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K라는 놈이 있는데 이 새끼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렇다면 K 값은 얼마였을까? 1이었겠지. 그치? 이걸 샌드위치. 그죠? 뭔가 이렇게 딱 봅시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래? fx에다가 2x 플러스 4를 넣어볼까?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걸 통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물론 2x 플러스 4를 넣어도 되지. 근데 식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세제곱 나오면. 한번 보자고. fx에 대한 세제곱.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 음수와 상관없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우린 딱 요 형태를 취할 거니까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1로 똑같이 나누어 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1.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테니, 그죠? 지금 x 값은 양수라고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미트를 각각을 붙이게 되면 없던 등호가 생겨난다고요. 그렇다면 얘의 값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3차 동차식이니까 개수의 비 1분의 8. 8로 수렴을 했을 것이고,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7과 상관없이 최고창의 개수만 볼 테니까 1분의 8. 8로 수렴할 것이고,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랑 유형 16번을 볼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됐을 텐데, 도형이 나와 있을 때 요번 범위만큼 도형 나와 있는데 포기했을 때 아까운 내용들이 없어요. 잠깐 좀 보세요. 지금 이런 형식이야. 다 뒤에가 다 마찬가지로. 루트 2x-2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 지금 p의 좌표를 x라고 잡았으니까 p의 좌표를 x라고 잡으시면 얘는 x, 에 루트에 2x-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AQ를 물어봤잖아. AQ 어딨어? 요 길이죠. 여기가 지금 3이었을 테니 여기 x에서 3을 뺀 AQ는 x-3이 됐을 것이고, PQ는 이 길이잖아. 그렇다면 루트의 2x-2에서 2를 뺀 놈이 됐을 거라고. 그럼 이거분의 이것이 됐을 거고, 3을 대입하고 나면 음꼴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도형으로 시작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A 단계에서나 볼 만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한 다음에 우리 역강식으로 좀 갈게요. 무슨 내용이 괜찮습니다. 아니, 네, 괜찮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되시면 역광실 가셔서 오늘 배운 부분까지 직접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시죠. 저 지금 아. 이따가 네네. 너는 뭐 내일 올 거니까. 영화관 상담 받아. 네네. 그럼 시간 맞춰서 가시면 돼요. 내일 뵐게요. 저 어디까지 풀어야 돼요? B단계 끝까지입니다. 과제는 B단계 끝까지.